생방송 정보쇼 보물찾기 이번 순서는 저희 동아미디어그룹의 전문 기자단과 함께 만들어가는 미디어 A 시간입니다. 네, 오늘 화요일 쏟아지는 교육 정보 속에서 알찬 교육 정보만을 골라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와 페이스북의 설립자 마크 저커버그.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창조적 융합 인재라는 것인데요. 자연과학과 인문학적 지식을 함께 갖춘 융합 인재가 되기 위한 방법 중 하나. 최근 학교에는 융합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융합형 동아리 활동이라는 것은 이제 단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 그 단체 활동 내에서 배울 수 있는 나눔과 소통이라는 그런 어떤 그 요소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하는 그런 어떤 창의적인 활동, 그 다음에 자신의 관심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런 탐구 활동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그 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융합 인재가 되려면 독서 방법 또한 남달라야 한다는데요. 내 자녀를 미래 인재로 키우기 위한 융합 인재 교육법, 그 비결을 알아봅니다. 네, 언제부턴가 과학기술계는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융합이라는 단어가 일상처럼 사용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융합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용어처럼 좀 생각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자주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을 포함해서요, 최첨단 제품 모두가 이 융합을 통해서 개발됐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애플, 페이스북, 뭐 구글 등의 글로벌 기업들도 생각해 보면 이 인문학적 상상력과 감성에다가 이 기술이 접목된 결과라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은 네. 이런 융합의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 동아 이지에듀 이태훈 기자와 함께 융합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비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최근 사회적으로 융합 인재가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 네. 융합 인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인재를 말하는 거죠? 예, 융합 인재는 그 인문학과 자연과학 지식을 동시에 갖고 자신의 일에 적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과거에는 성공하려면 한 우물을 파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렇죠. 이 최근에는 자신의 전공을 바탕으로 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동시에 적용해서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만든 그 애플의 스티브 스티브 잡스나 그리고 그 3D 영화 아바타를 만든 제임스 캐머런 감독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융합 인재로 통하는데요. 네. 이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그 컴퓨터나 전자기기 관련된 지식 외에도 이 철학이나 디자인 관련된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네. 그 제임스 캐머런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 관련된 내용 외에도 그 3D 영화 촬영 장비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등 여러 가지 첨단 장비에 대한 관심을 네.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네. 사실 뭐 예전에는 한음을 파야 된다고 했는데 네. 요즘은 요즘은 이 아니에요. 멀티태스킹이 안 되면은 네. 성공하기 어려운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최근 이 국가 차원에서 융합 인재 교육이 한창이라고 하는데 어떤 교육들이 있나요? 예, 정부는 최근 그 융합 인재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네. 이 최근 초중고 80개의 학교에는 이 스팀 교육이라고 해서 창조적, 스팀 교육이요? 창조적 융합 인재 교육을 도입을 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스팀. 스팀 교육은 이 과학을 중심으로 이 기술, 네. 공학, 예술, 수학 등 5개 영역을 통합적으로 이 공부하는 수업인데요. 네. 이 수업은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정규 수업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고요. 네. 이 과학 교과서 같은 경우에도 2016년까지는 모두 융합형 교과서로 바뀔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대학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 융합학과를 잇따라 개설하고 있는데요. 예. 뭐 서강대 지식융합학부나 이 연세대 글로벌 융합공학부 같이 이 융합학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융합형 인재를 키우겠다라고 뛰어들었다면 사실 입시에서도 융합형 인재가 돼야지 정말 이렇게 좀 유리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이 최근에 그 대학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을 인터뷰해 보면 네. 이 융합 동아리 활동을 한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 이 발명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그 발명품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시장 조사를 한다거나 이 제품 판매 전략을 고민하는 등 어떤 경제나 경영 관련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음악 동아리 활동을 해도 이제는 뭐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이 사회복지 단체에 가서 이 네. 봉사활동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기존의 하나의 분야나 하나의 공부만
가지고 활동을 했던 기존의 동아리와는 달리 네. 어떤 차별화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아, 정말 참. 필요하고 좋은 일이긴 한데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냥 뭐 공부만 하거나 동아리도 그냥 하나만 들거나 하면 그렇죠. 됐는데 우리 때 단순했어요. 네, 이제는 뭐 2가지, 3가지를 함께 해야 되고 또 그거의 접목 가능성까지 생각해야 하니까 굉장히 약간 힘들고 할 일도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어렵습니다. 네. 저는 이 동아리 활동이 입시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참 궁금한데요. 네. 융합형 동아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 현장에 저희 제작진이 직접 다녀왔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어필하는 데 요긴한 포트폴리오. 최근 동아리 활동 자체가 포트폴리오 기록으로 연결되는 효율적인 동아리들이 인기인데요. 융합형 동아리 활동은 입시뿐만이 아니라 융합인재 양성의 성공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 현장을 소개합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이 한창인데요. 평범한 듯 특별한 이 수업의 비밀. 모든 학생들이 쓰는 학용품이 재생종이로 만들어졌습니다. 2010년부터요, 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실생활에 저희 학교가 제1호로 회원 등록을 동아리에 가입을 하게 됐어요. 그동안 캠페인이나 뭐 보이지 않게 있게 했는데 주변에 호응들이 너무나 좋아서 지금은 저희 교육기부로 찾아가는 에너지 교실로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린 에너지 교실을 운영하는 이 학교엔 환경봉사 동아리 해바라기의 활약이 눈부시다고 합니다. 에너지 절약 회의를 하며 열띤 토론을 하는 동아리 학생들. 이 동아리 학생들은 생태 환경을 직접 탐사하고 에너지 신문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는데요. 지구 장례식 퍼포먼스, 환경 관련 게임 개발 등 창의적인 활동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의학계통에서 일하고 싶었는데요. 그 동아리에 들어오고 나서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저의 꿈도 에너지 공학 쪽으로 바뀌었어요. 간호사가 꾸민 정지원 양. 동아리 활동을 통해 생물과 환경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상상 이상의 다채로운 활동을 경험하고 있다는데요. 네, 제 꿈은 간호사인데요. 저희 동아리는 환경 동아리예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꽃을 재배해서 매년 어버이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직접 꽃을 갖다 달아드리고, 그리고 그런 봉사 활동을 통해서 의료 서비스랑 친환경적인 요소를 더 가미하면 어떨까 하는 저만의 그 경쟁력 있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환경, 봉사, 언론 등 다양한 분야가 융합된 동아리 활동은 대학 입학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제 공부만 잘하는 학생보다는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해서 공인시험 성적들을 열심히 준비하는 학생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융합형 동아리 활동, 미래사회 융합인재제국이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니까 네. 교실의 숲보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융합 동아리 활동하면은 여러 분야의 활동을 동시에 하면 되는 걸로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 융합 동아리 활동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 이 전문성을 살리는 활동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보통 하나의 융합 동아리 활동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개의 동아리 하나의 동아리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하나의 분야의 전공을 살려서 그 분야를 심화시킨 다음 다른 분야로 접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한 분야를 심화시키는 게 중요하군요.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럼 뭐 경제 동아리 들었다가 음악 동아리 들었다가 이거 좋은 게 아닌가요? 예,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종종 있기도 네. 한데요. 이 1학년이랑 2학년 때 동아리를 바꾸는 경우 사실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분야의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자신이 융합 인재로서의 많은 소양을 가지고 있다고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사실 대학에서는 학생의 전공이나 어떤 진로에 맞춰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부분도 높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예. 가능하면 고등학교 생활 동안 한 가지 동아리 활동을 심층적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고등학생 자녀들한테는 융합형 동아리를 들어라라고 지도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조금 더 나이가 어린 뭐 유치원이나 그런 어린 자녀들한테는 어떻게 교육을 좀 시킬 수가 있을까요? 예, 조금 나이가 어린 학생들에게는 네. 예, 융합 독서, 그러니까 이른바 기획 독서가 조금 기획 도움이 독서. 되는데요. 예. 이 기획 독서는 이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책만 읽지 않고 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종합적으로 읽는 독서 방법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독서 목록을 만들고 뭐 문화, 경제, 역사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종합적으로 읽는 겁니다. 이 다양한 분야의 책을 균형 있게 읽는다. 말은 쉬운데 실천하려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기획 독서를 좀 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이들에게 독서 지도를 하고 있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융합의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어떻게 길러지는 걸까요? 이제까지 교육은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커서 고등학생이 되면 문과 이과로 나눠서 수업을 해서 아이들이 자기한테 흥미가 있는 적성에 맞는 공부만 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그 모두 통틀어서 잘하는 융합 인재를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융합 인재가 되려면 일단 책을 많이 읽어야 하고요. 책을 그냥 많이 읽는 게 아니라 어떤 기획 독서로서 뭔가 한 주제를 가지고 기획해서 읽는 독서. 내 자녀를 융합형 인재로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독서. 그것도 단순한 책 읽기가 아니라 융합 인재가 되기 위한 독서법이 따로 있다는데요. 독서지도 수업 현장을 방문해 그 비결을 알아봤습니다. 여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나누는데 나는 메모. 소수의 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선생님과 수업하는 시간. 책을 읽고 난 후 서로의 생각을 말하는 자유로운 수업인데요. 어떤가요? 보고 싶은 생각이 불긋 드나요?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지? 실제로도 재밌었어. 학습 주제가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류의 삶을 이제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지금 3차 시로 세 번째 책 활동을 할 거예요. 예, 애들 굉장히 재밌어하고요. 그리고 아이들마다 조금 편차가 있긴 한데요. 좀 굉장히 적극적이고 조금 자발적으로 하는 성향인 경우에는 특히나 더 이 수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조금 좀 수동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수업에서 그치는 경우도 있어요. 좀 아쉬운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런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친구들이 촉진제가 되기도 해요. 과학, 문학, 역사를 넘나들며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는 아이들. 융합 인재를 키우는 독서 지도 비결을 들어볼까요? 될 수 있으면 교재 안에 있는 거에만 국한하지 않고요. 관련된 체험 활동이나 이 공간 안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많이 병행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책 내용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이제 더 생각을 연결시킬 수 있게끔 활동을 좀 집어넣으려고 해요. 하다못해 뭐 종이접기라든가 뭐 그리기 붙이기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런 퍼즐 이런 거 제가 좀 투자를 해서 아이들한테 같이 이제 주는 편이에요. 수업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하면 이제 상을 주는 거죠. 편식은 음식뿐만이 아니라 책 읽기에도 해당되는 것. 다양한 분야의 책을 골고루 읽는 습관은 아이들이 융합형 인재가 되는 지름길이라는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싫은 걸 억지로 끌고 다닌다면은 그건 아무 교육적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같이 체험 활동을 통해서 어떤 좀 호기심을 늘리고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근데 독서는 그냥 마구잡이에 뭐 이 책도 있고 저 책도 있고 이 책도 있고 이런 독서이기보다는 아이와 같이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맞는 어떤 문학책이나 과학책, 예술책, 수학책을 연결시켜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짤 때는 아이들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같이 도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다만 이때 너무 아이들한테 일방적인 지시가 되지 않도록 같이 뭔가 찾아보면서 환경이라고 하면 환경에 대해서는 어떤 책을 읽어야 좋은지 함께 찾으면서 아이들한테 선택하게 하고 시행착오도 겪게 하고 오늘부터 자녀와 함께 집에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습관을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우리 뭐 늘 하는 얘기지만 독서는 역시 어린 시절 습관이 가장 중요하죠. 네. 융합 독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예, 이 독서 주제를 정하는 것이 일단 중요한데요. 네. 이 독서 주제를 정할 때는 1년을 기준으로 한 달에 하나의 주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일단은 교과서 그 주제를 활용한 교과서 앞부분에 나오는 목차를 활용한 방법이 효과적인데요. 네. 이 교과서에 나오는 이 학습 주제는 각 학년 수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예. 이해하기 쉬운 편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주제의 독서를 하면 뭐 학교 시험이나 이 수행평가도 동시에 대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념일이나 행사 등의 주제를 맞춰서 정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네. 이 6월 같은 경우에는 이 현충일이나 6.25 전쟁 등이 있는 호국 보훈의 달인데요. 한국사. 예, 맞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바로 한국사를 주제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각 달의 기념일에 맞춰서 이 교내외 대회 같은 게 열리게 되는데요. 뭐 그림 그리기 대회나 토론 대회 또는 뭐 발표 대회 등을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 달마다 뭐 기념일은 또 꼭 있으니까 네. 그걸 좀 잘 활용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독서 주제를 이제 정했어요. 그렇다면 책을 좀 골라야 되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어떻게 골라야 되죠? 예, 일단 하나의 주제로 2권에서 3권 정도의 책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이 같은 주제지만 어떤 문학이나 비문학 같이 장르를 달리하거나 또는 사건 중심 또는 인물 중심으로 접근법에 달리한 책들을 읽으면은 균형 있게 독서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권을 주제로 정했다고 하면 이 인권이 무엇인지를 전체적으로 알려주는 이 책을 먼저 읽은 다음에 간디나 마틴 루터킹 주니어 같은 이런 인물을 중심으로 한 위인전을 읽는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책을 결정할 때는 이제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글씨가 많이 없는 그림이나 만화가 많은 책들을 좀 선호하는 아무래도 부담 경향이 없으니까. 많이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일단 서점에 같이 가서 자녀가 원하는 책을 일단 한 권을 정해주고 네. 또 그 외에는 부모가 추천한 책을 한 권이나 2권 정도 균형 있게 읽게 되면 도움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네. 자녀와 함께 가끔 그 서점에 가보면은 네. 어른들도 소화하기 힘들 정도로 책들이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어떤 책이 좋은 책이 정말 선택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런 고민들을 위해서 많은 공공기관들에서 이제 많은 독서 목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이나 한국가맹물윤리위원회, 그리고 또 지역 공공도서관 등에서는 이제 다양한 추천 도서 목록을 매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떤 독서 관련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도 들어가면 이 다양한 독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시대가 원하는 융합 인재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정말 교육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정말 시험 문제만 외우라고 할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어떤 독서, 동아리 활동 추천해야겠어요. 네. 오늘 좋은 정보 주신 이태은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